새벽 6시였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29의 나이, 청년이라 부르기엔 이미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한쪽에 간이 침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곳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김금순, 78의 나이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고르게 숨 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속삭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드시기 편한 음식이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현우야.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머니. 깨셨어요? 현우가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네, 제가 모실게요. 현우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까지 모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현우는 웃었습니다. 힘든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침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천천히 조심스럽게. 맛있니, 할머니? 응, 고맙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현우는 할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밖에는 다른 건물들이 빽빽했습니다. 하늘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밖에 날씨가 좋구나. 그러게요. 현우가 창가로 왔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휠체어 타고 나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힘들잖니. 힘들지 않아요. 거짓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 12시였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는 앙상했습니다. 근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현우야. 네. 넌 후회하지 않니? 뭐려? 나를 돌보는 것 말이야.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나이 또래는 다들 자기 인생을 살잖니. 근데 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세상의 전부예요. 고맙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현우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현우가 할머니 입에 반찬을 넣어드렸습니다. 자신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나중에 봄 되면 공원 나가요. 그래, 그러자.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현우야. 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이야. 고맙다, 현우야.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어진 손으로. 사랑한다, 우리 현우.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요리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신이 적어놓은 요리법들이 빽빽했습니다. 옛날 꿈이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했습니다. 현우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게 내 일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손이 조금 더 굳은 것 같아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손을 만져봤습니다. 다리도 확인했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도 건강 챙기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의사가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우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사진 길이었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기사가 경사판을 내려줬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천만에요. 현우는 물을 따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나 준석이야.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오, 준석아.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똑같지. 할머니 간병?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나 다음 주에 식당 오픈한다. 정말? 축하해. 고맙다. 너도 오픈 파티 와야 해. 미안, 나는 힘들 것 같아. 왜? 잠깐만 나오면 되잖아. 할머니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현우야. 준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무슨 말이야? 할머니 간병. 물론 효도는 좋은 거지만 내 인생은?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도 꿈이 있었잖아. 요리사 되고 싶어 했잖아. 그건 옛날 일이야. 왜 옛날 일이 돼? 아직 29이야. 준서가, 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 화낸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모르겠어. 알아, 힘들겠지. 하지만 너무 내 삶을 희생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게. 그래, 연락해. 언제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쪽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요리 레시피 공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오래전에 적어놓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파스타 만드는 법, 케이크 굽는 법. 한때는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게 내 의무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의무가 아니야. 사랑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핏줄이라는 책임감일까? 현우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현우야. 네, 할머니. 저녁 준비하니? 네, 곧 될 거예요. 할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치챘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거짓말. 할머니가 보면 알지. 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리? 네,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못했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나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다는 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할머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행복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현우의 짐이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아직 말할 수 없어.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할머니를 돌보고 있을까?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핏줄이니까? 가족이니까? 아니면 그냥 책임감 때문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현우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책임과 꿈 사이에서 현우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석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내 삶을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내 방 좀 정리해 줄래? 환기도 시키고. 지금요? 응, 오랜만에 햇빛도 좀 쐬고 싶구나. 알겠어요. 현우는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계세요. 금방 할게요. 천천히 해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뒤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장롱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장롱을 조금 당겼습니다. 벽과 장롱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현우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가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옷장 뒤에 있었는데요. 어디서 찾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벽 틈에 끼어 있었어요. 그걸 왜 꺼냈니?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절대 열면 안 돼.
왜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냥 버려. 버리라고요? 현우는 의아했습니다. 네, 버려. 아니면 다시 넣어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현우야, 제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지 마. 부탁이야. 현우는 할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할머니는 처음 봤습니다. 알겠어요. 안 열게요. 고맙다.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벽 틈에 넣었습니다. 장롱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자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왜 그렇게 열지 말라고 하셨을까?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살짝 당겼습니다. 벽 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램프를 켰습니다. 상자를 앞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작고 낡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현우는 놀랐습니다. 내 이름? 더 뒤졌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병원 서류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입양 기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단지 출생 기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름이 적힌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지?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다시 봤습니다. 안쪽을 살폈습니다.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언니, 이 아이를 언니께 맡깁니다. 저와 아이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사랑합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맡긴다? 그럼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의 핏줄이 아니라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아이였어?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야? 충격이었습니다.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어? 내가 느꼈던 책임감도 의무도 다 의미 없는 거였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신 거야? 왜 숨기신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 진짜 가족은 누구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도 넣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도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하지? 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벽 틈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현우가 알았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말없이 일으켰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우야, 밥 먹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 앞에 죽을 놓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말없이 넣어드렸습니다. 현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현우야, 나한테 화났니? 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 응? 저 상자 열어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열지 말라고 하셨지만 열었어요. 현우야, 편지 봤어요. 사진도 봤고요. 할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진짜 손자가 아니죠?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넌 내 핏줄이 아니야.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내 동생이. 아이야. 동생? 응. 내 여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동생이 너를 낳고 키울 수 없다고 했어. 나한테 맡겼지. 왜요? 왜 키울 수 없었어요? 사정이. 복잡했어? 사정이 뭔데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해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래,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요? 내가 떠날까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면 넌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평생 속이신 거예요? 미안해, 현우야.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나갔다 올게요. 현우야. 할머니가 불렀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현우는 걸었습니다.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게 뭐였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이었잖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거짓말. 무슨 일 있어? 현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준석아. 응? 나. 할머니 진짜 손자가 아니래. 뭐? 핏줄이 아니야. 할머니 동생 아들이래. 준석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알았어. 할머니가 숨기고 있었어. 그래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현우야. 준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뭐?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할머니가 너를 키우신 거잖아. 하지만 29회 동안 너를 돌보셨잖아. 그게 진짜 가족 아니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화날 수는 있어. 하지만 할머니를 원망하지 마. 알았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들어줄게.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 아니야?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현우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왔구나.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또 울었습니다. 현우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날 용서해줘. 평생 너를 속인 거 미안해. 현우는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굳어진 손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29년을 함께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녁 드셔야죠. 응. 현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식사를 드렸습니다. 말없이 드렸습니다. 할머니도 말없이 드셨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재웠습니다.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계속 돌볼 수 있을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멀어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할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식사를 드리고 화장실을 모시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차가운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 상자 좀 가져다 줄래?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자요? 응. 그 나무 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내게 보여줄 게 있어.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당겼습니다. 벽 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여기요. 고맙다. 할머니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굳어진 손으로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도와줄까요? 응. 현우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베네 저고리와 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앉아라. 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내 동생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가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야. 현우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좋은 애였어. 착하고 순수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졌어. 결혼할 수 없는 사람과. 왜요?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었거든.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생은 임신을 했어. 너를 가진 거야.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어. 돈만 주고 떠났지. 동생은 혼자 너를 낳았어. 나한테 도움도 청하지 않고. 할머니가 베네 저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걸 손수 만들었어. 내가 태어나면 입히려고. 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너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어. 왜요? 혼자서는 힘들다고 생각했나 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할머니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를 맡긴 거야. 이 편지와 함께. 현우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언니, 이 아이를 언니께 맡깁니다. 저와 아이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사랑합니다. 동생은 그 후 연락이 끊겼어. 어디 갔는데요? 모르겠어.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어.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아마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나 봐. 현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받았어. 처음엔 당황했지. 혼자 사는 나한테 갓난아기라니. 할머니가 현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너를 안았을 때 알았어. 뭐려?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핏줄이고 뭐고 상관없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너는 내 손자였어. 진짜 손자였어. 할머니, 미안해, 현우야.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진실을 알면, 날 떠날까봐.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굳어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화났어요. 알아. 정말 많이 화났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속이셨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현우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신 건 사실이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9년 동안 저를 돌보신 것도 사실이고요. 현우야, 친구가 그랬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응, 핏줄이 뭐가 중요한가. 할머니는 제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그래, 천천히 해라.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쥐었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뭘? 더 이상 비밀 없기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고마워요, 할머니. 둘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고맙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현우야. 네. 내가 나한테 와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요, 할머니. 현우가 할머니 입에 반찬을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현우야. 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무 상자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베넷 저고리, 사진, 편지,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시작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시작? 핏줄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선택된 사랑이 더 귀했습니다.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요리 레시피 공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페이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요리. 제목이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적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함께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할머니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잠에서 깨셨습니다. 네, 할머니. 깨셨어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니? 기다려보세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짜잔! 쟁반 위에 예쁘게 담긴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샐러드, 과일, 그리고 빵. 이게 뭐니? 할머니를 위한 특별 아침이에요. 현우가 할머니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쟁반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현우야, 이걸 언제 준비했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요리 공부도 할 겸. 요리 공부? 네,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 간병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현우가 계란말이를 잘라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때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우세요? 기쁘고, 미안하고, 미안하긴 왜요? 내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잖니.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미뤄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현우야. 할머니,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 아세요? 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예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나 준석이야. 오, 준석아. 요즘 어때? 할머니랑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근데 말이야. 준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보조 주방장 구하거든. 시간제로. 정말? 응. 하루 4시간 정도만 나오면 돼. 관심 있어? 현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라, 현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괜찮아. 낮 시간만 나가는 거지.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정말요? 응. 내 꿈을 이루렴. 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서가 하고 싶어? 정말? 좋아.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어? 응, 가능해. 잘 됐다.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돼요. 걱정 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우야.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너무 충분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이젠 내 삶도 살아야지.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 보면서 배웠어. 뭐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기쁜 날이잖니. 네. 저녁이었습니다. 현우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가득 차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새 출발 기념일이요. 새 출발? 네. 할머니랑 제 새 출발이요. 현우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약속해요. 무슨 약속? 저는 할머니를 계속 돌볼게요. 하지만 제 꿈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좋아. 그리고 할머니는 현우가 웃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알았어. 비밀도 없기로 했잖아요. 응, 기억해.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제가 할머니의 진짜 손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현우야, 핏줄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현우.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식사를 마쳤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현우야. 네. 넌 정말 내 자랑이야. 할머니도 제 자랑이에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굳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 속삭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반 위에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준 사랑이었습니다. 현우는 요리 레시피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영양식, 부드러운 반찬 모음, 소화 잘 되는 디저트,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핏줄보다 더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현우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할 미래가,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뤄갈 미래가 모두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함께라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잠든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준석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하루 4시간, 점심시간 때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현우야, 이 파스타 내가 만든 거야? 준석이 물었습니다. 응, 맛있는데? 손님들 반응도 좋아. 정말? 그래. 계속 이렇게 해봐. 현우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어서 와라.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가에서 햇빛을 쐬고 계셨습니다. 오늘 어땠니? 좋았어요. 손님들이 제 요리 맛있다고 했대요. 그래, 우리 현우 대단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혼자 괜찮으셨어요? 응. 창밖도 보고 음악도 듣고 잘 지냈어.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없었어. 걱정 마. 현우는 안심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현우야. 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요? 응. 눈빛이 달라졌어. 생기가 돌아. 현우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죠.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저녁이었습니다. 현우는 새로 배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생선찜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당에서 배운 거예요. 드셔보세요.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때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현우야, 넌 정말 요리사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럴까요? 그럼 나중에 큰 식당에서도 일할 수 있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이 좋아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요리할 수 있는 곳이요. 왜? 그래야 제 요리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침대에 모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현우야. 네.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해서,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고맙다. 진심으로.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굳어진 손을 마사지했습니다. 매일 밤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석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현우의 요리가 인기였습니다. 현우야, 시간 더 늘릴 수 있어? 준석이 물었습니다. 미안, 할머니 때문에 어려워. 알아.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고마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우는 집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현우야. 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뭐가요? 다 컸어. 어른이 됐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우세요? 기쁘고, 또 조금 슬프고, 슬프긴 왜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직 시간 많아요. 그럴까?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잖아요.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요, 할머니. 핏줄이 아니어도 괜찮았지?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현우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우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반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할머니 옆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저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나중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요. 이걸 물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건 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거고요. 현우야,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핏줄이고 뭐고 상관없이요. 할머니가 베넷 저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가져가거라. 고마워요. 둘은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이 아닌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의 사랑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셨다. 나도 행복했다. 핏줄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이제 안다.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다. 할머니가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도 할머니를 선택했다. 이게 사랑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요. 선택한 가족이니까요. 할머니의 방을 봤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잘 자요, 할머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가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할 내일이, 자신의 꿈을 이뤄갈 내일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선택의 사랑이, 핏줄을 넘어선 사랑이,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가족으로서, 진짜 가족으로서, 나무 상자는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인연이 영원히